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1년 전 이맘때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들어 달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끼얹고 세상을 등지신 양해동 우리 열사님 생각하면서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서문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원이 지금 52명에서 사익을 통행한 분이 2분이 계십니다. 그 2분을 제외하고 52명에서 2명을 제외하고 50명 중 오늘 29명이 지금 대의원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 이상 대의원이 참여했기에 오늘 대의원대회가 승인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는 동의분들과 함께 큰 박수로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선출은 지금 우리 조직부장인 김영민 부장으로 좀 했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해순 심의가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호명하는 대의원분 한 3분만 네 분이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민주노총 총정부 건설 사는 노동조합 연맹 평등 수칙 이거는 본조 회의나 어디 회의 가도 지금 계속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이재도 대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김기혁 대의원님, 그 다음에 저쪽에 김혜윤 대의원님 하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시면 그리고 이석 대의원님까지 해서 평등 수칙 관계를 우리 이석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성 존중해서 우리 이재도 대의원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 김기혁 대의원께서 해주시고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 우리 김혜경 대의원께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좀 큰 목소리로 마이크 드릴까요? 네, 마이크 드릴까요? 여기서 할까요? 네, 이석대 의원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평등수칙 관계 1번.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서로를 다양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나, 나이와 직책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호 간의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호간 이름, 직책을 부르도록 합니다. 하나, 모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정하고 상호 존중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예, 땅의 종류 하나, 국적, 인종, 나이, 출신지, 학력, 종교, 질병 여부,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 본인 여부, 장애 여부,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하나, 상대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내게는 당연해도 상대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활동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해 묻지 않습니다. 하나, 장애 유형이나 언어, 육아, 돌봄, 시기 제한 등의 조건으로 인해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 하나, 내가 느낀 불편함에 주목하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주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며 잘 듣고 성찰하여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평등한 조직 문화를 가로막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하나, 동지가 나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방어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 하나, 성 역할에 건강한 업무 배분을 하지 않으면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배분합니다. 하나, 술은 강요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며 뒤처리는 함께합니다. 하나, 성적 농담, 사생활에 대한 질문, 호기심을 담은 혐오 발언, 병력을 앞세운 권위주의적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 행사 시 발언자의 성별을 적절히 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나, 행사 시 사회자 발언자는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 행사 시 수어, 자막, 문자 통역, 공간 등을 검토하여 배제되는 참여자가 없도록 노력합니다. 지부 보고 먼저 하고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무부장님 지부 보고 좀 해주시죠. 예, 아마 보고가 좀 길어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이렇게 좀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부 운영위 10차 회의 결과입니다. 4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면 됩니다. 4월 9일 15시에 노조 사무실 개소식을 우리 조합원님들, 대의원님, 팀장님들 참석하신 가운데 원만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8, 19일 1박 2일 조직 담당자 회의를 신재선 조직부장님이 대의원을 좀 대표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중집회의에 지부장님이 또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소속리 사드 반대 평화행동 투쟁 관련해서는 투본에서는 학대 간부님들이 좀 참석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좀 모았고 학간방해 공지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자세한 일정이 있으니 참조를 또 그때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건사항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포항 릴레이 투쟁입니다. 4월 8일부터 어쨌든 기존에 이제 간부 그리고 팀별로 지금 좀 내려갔던 투쟁 방식들을 좀 변화시켜서 한 5명 수준에서 포항 투쟁을 좀 이어간다, 일상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결론이 났었는데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보류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포항 투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이번에 대규모 포항 집회 4월 12일 진행했고요. 내일 모레 26일 이제 비조에 해당하는 조합원님들께서 또 한 500명 가량 참석하셔서 잘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하단에 양해동 열사 추모 주간으로는 5월 1일 날 저희 양해동 열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입니다. 5월 2일 날 돌아가셨죠. 5월 1일 날 부진을 하셔서 그래서 일주기를 맞이해서 5월 1일 당일 11시에 대구시 경찰청 앞에서 양해동 열사님 일주기 추모제를 집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우리 학대 간부님들이 참석을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학대 간부님들은 11시까지 대구시 경찰청 앞에 오셔서 한 40분 정도 추모 집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반까지 전조합원님들은 대구시의회 대구시청 바로 옆에 있죠. 거기에 전조합원님들이 집결해서 당일 노동절 집회를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행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본대회가 2시에 시작돼서 3시 반에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절 관련 전조합원님들 문자는 4월 29일 날
일정,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문자 공지가 29일 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보고3 지부 활동 보고 여러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소모임 관련하여 스포츠 활동은 개인 활동으로서 지부 희생자 구제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 실비 처리해야 한다 라고 좀 이렇게 회의 결과를 좀 남겨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새벽에 집회를 하고 그리고 계속 압박을 했는데 현장에 있는 원청은 몸이 좀 안달이 났지만 거기 골조를 하고 있는 거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뭐 앞에서 마음대로 할 테면 하라. 그 사람들은 앞에다가 CC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선을 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뉘앙스도 있었고, 저희들이 새벽 5시, 4시에 가면은 3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방법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데 계속 원청을 또 압박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와 있냐면 오늘은 우리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내용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겠다. 그러니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도와주신 만큼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그리고 그 지역의 질서와 그리고 저희들한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조정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기가 무겁습니다. 네, 박경원 농민 반갑습니다. 조익부장 이혜근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그 단어만 들어도 아마 동기들이나 저나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 조직부장에서 현장 사업 팀으로 저하고 이태훈 부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나게 아무튼 한듭하지 않고 열심히 지금 현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지정부가 지금 얼마 남지 않는데요. 지부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지금 고용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고 3회 5.18 광주민주항쟁 역사기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7, 28, 29, 30 이렇게 해서 제주 4.3 역사기행을 아마 참가자분들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 정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은 또 광주에서 또 힘없는 서민, 노동자 민중들이 또 억울하게 또 희생됐던 악랄한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런 역사적인 민주투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노동조합의 정신과 선배 열사들에 대한 정신을 좀 되새기고자 역사 개인을 잡았습니다. 현재 그 5월 3일까지 노영희 총무부장이 지부 통일위 담당이라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한 35명 생각 중인데 1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17, 18, 1박 2일이니까요. 물론 이제 뭐 일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임금적인 손실은 있겠지만 그만한 또 이제 어떤 참가자분들과의 교류라든가 또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값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셔서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노영희 총무부장에게 참석을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18 관련해서는 아마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알지 싶습니다. 그래서 팀원 중에 요 지금 오는 팀에서 한 분씩만 보내줘도 아마 버스 한 대
충분히 조직되고 하니까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페이지 수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지구 운영 규칙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결해야 되니까 4번을 1번으로 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번 지구 자산 처분의 건입니다. 성의 좀. 네. 페이지 수는 25페이지입니다. 약간 순서가 약간 변동됐기 때문에 제가 좀 보니까 이제 약간 페이지 수를 못 찾으신 것 같아서 25페이지 봐주십시오. 안건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지부통원회의에서 저희 카니발 검은 색깔 2599 차량이 있습니다.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위에 이제 좀 무거운 앰프를 좀 싣고 다니는 차다 보니까 엔진이 완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하시는 분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엔진 자체를 바꿔야 된답니다. 이 수리 자체가 아니라 엔진을 완전히 그냥 통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리하다 보면 또 몇백만 원씩 깨지는 거 금방이고 이렇게 타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지금 지구의 차가 기계지구 하나 주고 하면은 한 6대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소위 말하면 좀 활용도가 있는 차들은 좀 자주 쓰는데 활용도가 없는 스타렉스, 벤형 이런 것들은 자주 잘 안 탑니다, 감독님들. 그래서 차가 부족하면은 새 차를 사도 되지만은 실제로 이제 잘 안 타는 차가 한두 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를 중고로 팔고 안 타는 차를 좀 활용하면 돼서 차량 대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의 안전과 좀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냥 차를 처분하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4번 주문사항은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산을 좀 처분해서 차량을 매매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처분하는 것을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면 차량 이거 수리하지 말고 그냥 처분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방으로 통화시켜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안건 4번을 1번으로 해서 안건 1번이 통과되었습니다. 안건 2번 24년 임금 교섭 및 교섭당 구성의 건입니다. 예, 잠시만. 예, 자료지 20페이지입니다. 예. 예, 20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임금 교섭의 해가 또 이제 또 금방 왔습니다. 작년 인단역 교섭이 해를 넘기면서 뭐 한 달 정도 틈을 가지고 바로 올해 교섭이 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교섭 요구사실 공고문, 확정 공고문을 꼼꼼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교섭 절차가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 가면은 한 5월 중순 이후 5월 말쯤에 2024년 임금 교섭 상견례를 아마 하기 싶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저희가 1차 확대간부 회의를 하면서 그때 비슬상이었죠. 그때 확대간부 회의를 하면서 올해 집행부의 목표는 임금 동결이 최대 목표다라고 한번 밝힌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측에서는 올해 임금을 당연히 삭감하려고 덤벼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부가 아닌 다른 지부에서도 대구가 임금이 높기 때문에 형틀 임금, 다른 기능공 임금을 다 평준하게 해서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좀 5,000원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어렵고 다양한 사측 관계에서도 만만치는 않아서 올해 동결만 해도 엄청난 선방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목표를 가지고 교섭을 좀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내부적으로 간부님들이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입장과 요구를 사측에게 전달하고 그 교섭 과정을 대의연대 또 이제 대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보고 드리고 또 대의연대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또 사측에게 교섭에 또 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려면 교섭단을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처럼 팀장님 한두 분, 대의원님 한두 분, 실천단 한두 분 이렇게 섞어서 할 건지 아니면 지부가 좀 지정할 건지에 대한 토론에서 논의가 좀 있었고 저희 의견으로도 이제
좀 지부가 이번에는 지정합을 해서 교섭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조금 이렇게 초안을 좀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섭단에 장년처럼 하자 또는 집행부 의견대로 하자 이런 것들 자유롭게 논의하셔서 결론을 좀 이렇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안건 제출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실지 안 그러면 다른 내용이 있으면 우리 대의원 동지분들 다른 의견 주시면 그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네. 오기 때 상황하고 대의원 예, 대의원 조경석입니다. 제가 오기 때 대의원 그 활동을 할 때 이 교섭단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당시는 그 상립들하고 그다음에 대의원에서 일명을 착출을 해서 그렇게 교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떨지 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대의원 중에 한 분을 뽑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이크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지부에서 좀 구성하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대의원분들, 학대 간부님들 다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분을 좀 이렇게 선정해서 교섭단으로 구성해서 들어갈 거냐, 그리고 그 교섭단으로 구성이 되면은 우리가 또 따로 교육도 좀 따로 받고 해서 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의원 동지도 이제 뭐 충분히 의견 주셨으니까 그 의견 저희들이 또 반영하고, 그래서 올해 아마 임금 교섭이 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배진호 동지가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 지금 임금이 23만 5천 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15,000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올해 우리가 5천 원을 인상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2만 원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답답해요, 저도. 토고대표자 회가 가면은 맨날 수련회 가도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는데, 그냥 저는 단체 회각을 그냥 일괄적으로 딱 맞추고, 그거는 다 복지잖아요, 복지. 복지는 서울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강주든 복지는 그냥 복지를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학예 휴가 하루, 뭐 이런 거 뭐 복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조사 애견사에 지금 대견 같은 걸 하는 데가 있는데 딴 데 이틀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평균해서 맞추고, 임금은 지역별로 좀 알아서 맞추게 가면 되는데, 임금은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맞추려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서울 지부장님들이 5만 원 올리자 4만 원 올리자 그런 지부장 있을 때 내가 엄청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구에 예를 들어서 1만 원 올릴 때 그건 5천 원 겨우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지역이 중앙에 따져가면서 한 지역이 물건을 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과정이 몇 년 있다 보니까 사측도 이제 단체 행동을 합니다. 무슨 소리 안 올리면 못하겠다. 한 지역에서 틀어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임금은 좀 지역별로 좀 나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 지금 편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을 어느 정도 좀 받치주고 이래야 또 이게 농작이 유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배경이 지금 어쨌든 작년에 재작년에 15,000원 올리면서 이제 가져왔던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또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하는 것들은 가격 잡아놓으면 한 10,000원 정도 내놔야 된다. 안 그러면 5,000원을 내는든지. 나는 이거 못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지금 요즘 이거는 내가 동기를 하나는 있어도 너가 따라 올랐나? 다른 집에서 따라 올라와 줘야지. 이거 자존심이 있어. 작년 전에 다 내놔놓고 뭐 이거 무슨 소리 하는, 내부적으로 사실 그렇게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일되고 있는데 저는 임금만큼은 착각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교섭단 구성권에 대해서는 지금 지부가 제출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실 건지, 안 그러면은 또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
의견 듣고 대의원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에서는 이 의견을 대의원에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시키고 이 안건을 대의원에서 대의원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결정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다른 내용 질문 있으면 의견이나 질문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석대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임단협 그 임금 교섭단 할 때는 자원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추천도 했고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진 부장님 말 맞다나 아마 높이지는 못할 것 같고 임금 인상은 방어가 세상적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진짜 언론만 빼고 안 오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회사 측과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제 의견은 우리 조경석 대의원하고 얘기가 틀리게 우리 지부에서 내는 주문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양쪽을 물어봐가지고 딱 결정을 하시면은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우리 조경석 대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의원들도 좀 참여를 시켜달라.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이게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대의원분들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보는 눈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여기서 따로 연락 한번 드려가지고 또 싫다는 분이 계시게 자율적으로 자기네 제자진에 했는데 해보니까 가서 힘들어가니까 안 오시더라고 잘.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한 5-6분을 이렇게 보증을 하더라도 진짜 그 시간 되면 나오고 가서 따로 교수에 대해서 훈련된 내용으로 또 회사에서 사측에서 이야기하면 또 받아칠 수 있는 지부장이 내용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옆에서는 싸우고 지부장은 또 정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동결하더라도 지금 작년 제가 들어가 있을 때 타임오프를 안 주게 있습니다. 타임오프 쉽게 밀리게 있거든요. 그거까지 엎어서 받아내는 그게 정리 안 되면은 또 한번 하든지 어쩌든지 그 사측은 저희들은 지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데 너희들이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이 약속 지키라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사측에다 대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관계에서 이미 정리됐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너가 안 준 거에 대해서는 밀리가 있는 거는 나내놔라. 제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들한테도 조금 시간 달라고 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본부에서도 민사로 갈지 행사로 갈지 이거 조금 취합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잘못 붙어가지고 혹시라도 또 잘못되면은 이거 갖다 잡으면 뭐 이런 거 아니냐는데 이런데 그거는 민사 행사 관계고 노동자하고 사측하고 약속한 방법은 나는 이행해라. 요렇게 올해 임금하고 타임오프 밀려가 있는 요거하고 같이 밀어붙이는 그런 전술을 좀 짤까 합니다. 그래서 동의되시면 지금 집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이 내용을 좀 동의해 주실 것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네. 그럼 대인 동지분들 이번 안건을 힘찬 박수로 평가시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건 3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쟁기금 승인의 건입니다. 예, 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투쟁기금 같은 경우에는 토목에서 먼저 좀 이렇게 승인해서 선집행하고 대의원대에서 결산을 최종적으로 좀 인준받고 승인받는 절차가 좀 마무리 이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왔던 금액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쓸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들을 좀 다 좀 이렇게 그 총무부장님한테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통행권 관련해서 버스비, 톨게이트비,
뭐 화폐, 부탄가스, 피켓, 선전물 등등 이제 식대, 일비, 뭐 무대 설치비, 중식비, 간식비 뭐 해서 온갖 비용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영수 중에. 그래서 도의권과 관련된 투쟁에 사용된 투쟁기금 총 금액이 5,158만 원 가량 됩니다. 이 총 금액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금액 안에는 4월 12일이랑 26일 날 포항에서 저희가 크게 집회를 좀 하고 무대도 설치하고 앰프도 설치하고 화물차도 부르고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또 보시면은 아까 전에 공병년 수석 부지부장님께서 고위산업 그리고 고위건설 그리고 한울산업에 대해서 내용 증명서 법률사무소에서 발송한 거 각 55만 원 법률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법재판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압박이 이제 증명서를 보냈는데 이 비용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거라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선집행을 했는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투쟁기금은 승인해 주실 것을 주문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있으면 이것도 또 질문 받고 어차피 대의원분들 이걸 또 승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논순 집행했고 결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문 먼저. 네. 예, 대의원 조경석입니다. 딴 거 몰라도 지금 현재 승인 부분보다는 이 집행 금액 관계있죠. 근데 물론 이제 사무, 총무부장님이 이거를 정리했겠지만, 혹시 이거 회계감사분이 한번 이거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보통 회계감사는 이제 분기별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영수증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 회계감사는 4월 30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수증까지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바르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회계감사는 4월 30일 날 일일이 영수증 다 보실 예정이라는 점 참조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궁금한지 좀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고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안건 3번 안건도 투쟁기금 승인권도 큰 박수로서 승인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건 4번 지구 운영 규칙 개정권입니다. 지구 운영 규칙에서 뭐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좀 자세하게 우리 배진호 부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자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지구 운영 규칙 개정의건입니다. 비질산에서 3월 17일 날 1차 확대 한부 회의를 했을 때 올라갔던 안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떤 안건을 올렸었냐면 지금 현행 지구 운영 규칙의 내용이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간접 선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이었나 3항에 보시면 2항입니다. 2항에 지부장 사무국장은 러닝으로 동반 출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문구적으로 상충되는 문구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있던 김세준 전 사무국장이 지구 운영 규칙을 잘못 개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좀 깨끗하게 현행 지부장 사무국장 현행을 유지하되 문구를 좀 깨끗하게 다듬자라는 안건을 3월 17일 날 비즈산에서 제가 안건을 각본인들 올렸는데 이제 문구를 다듬는 안건 논의가 그날 진행되진 않았고 좀 의견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지부장만 직선제 하는 걸로 하자 또는 지사 현행 체계로 하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선거할지에 대해서를 다음 확관 때 표결로 결정하겠다라고 회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이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올린 안건의 취지를 다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확관이 마무리되고 나서 4월 15일 날 토론회의에서
투쟁본부에서는 현행 지부장, 사무국장 직선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대의원대에 의견을 전달하자라고 해서 투본에서는 의견을 모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의원님들이 지부장만 직선제하자 또는 지수사 직선제하자 만약에 의견이 갈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표결로 이제 투표를 하자. 그래서 최종 결정내자 라고 의견을 마무리되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조합원이 1000명 이상 넘어가는 조직에서는 지부장만 직선제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답니다. 중앙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회의가 끝나고 좀 알았습니다. 규약 규정상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중앙위원회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본부장님들이 다 회의하시는 건데 1000명 이상 조직쯤 되면 지부장만 직선제 하는 것은 사실 좀 역사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좀 취지에 맞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게 지부 운영 규칙을 승인해도 되대해서 중앙에서도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드리자면 지사 현행 체계를 좀 이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두고 의견을 좀 드리고 이제 문구를 좀 깨끗하게 다듬는 것에 대해서 개정을 좀 하자라는 초안을 좀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이제 먼저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8-2번에 19페이지 8-2번입니다. 지부 채용직 현장직 전임 간부 관련 지부 운영규칙 개정 논의 건인데 이게 저희 전임 간부님들이 노동조합에서 이제 고용한 조합원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사용자 단체가 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우리 전임 간부님들은 노동조합 단체의 월급을 받는 이제 사실은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상.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부에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해고다. 나는 정규직인데 부당해고하겠다. 노동조합 재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단이 이제 강원건설지부입니다. 강원건설지부에 이제 채용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동지 한 명, 남성 동지 한 명, 이제 젊은 사람들 한 명씩 있는데 강원건설지부가 투쟁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열악해져서 상근자 월급 줄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이제 없애겠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있어야 간부도 있고 현장이 있어야 간부가 있는 취지가 있는데 실제로 월급 줄 돈이 없는데 이제 그 간부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나 억울하다, 내 부당해고다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이제 들이밀었는데 노동조합이 졌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복직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재정상.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좀 해고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본조의 규약 규정이 좀 약하더라. 그래서 좀 보완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각 지부의 채용직, 현장직 관계없이 전부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부 운영규칙 개정까지 논의를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부 자문 변호사 그리고 본조 변호사 등등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다 찾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본조에 검토를 했고 이렇게 개정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부 운영규칙 개정을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간부와 노동조합이 법원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좀 보완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신설을 해주십사 안건을 좀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부 간부 채용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드렸고요. 지금 원래 지수사가 모범규약은 본조에서 이제 지수사가 원칙입니다. 지수사가 원칙인데 지금 지사만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지금 다른 지역에 1000명 이하 조직에서 지부장만 선출하다가 이번에 또 이제 지사로 이걸 변경해서 이제 운영에 대리해서 의결을 하고 그 의결 사항을 이제 중앙에 올리는데도 그거는 승인이 되는데 지금 1000명 이하에서는 지사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저번에 안건에서는 이제 지부장만 출마해도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이 또 따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중앙이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한 게가 제 잘못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 중지회의 때 이 내용이 딱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진짜 찬반 투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바로 배우장한테 야 이거 우리 잘못됐다 이거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부장만 하는 걸로 대의원의 의견을 모아도 중앙에 올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뭐 해도 되는데 해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괜히 힘 빼는 거다 이거 빨리 이렇게 좀 문구를 좀 정리를 하자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올리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은 그 사무국장이 아마 문구를 조금 잘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제 지부장만 직선제를 하고 사무국장까지 해서 이제 간선제로 가는 요 문구가 담기가 있는데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선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구 안에는 지부장만 출마해 간접선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무국장까지 직선제를 넣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좀 분리를 해놨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이제 간선제에 부지부장 출마할 때 이제 사무국장까지 여기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구만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지부 대리에서 이걸 의결해 주시고 이 사항을 다시 중집에다 올려야 됩니다. 중집에서 올려서 이런 부분이 문구가 다르니까 수정본을 우리가 올린다. 그러니까 해명을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걸로 이렇게 좀 올려야 되니까 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지금 아까 우리 내 설명드린 대로 배우장이 설명드린 대로 요대로 좀 해석드립니다. 다른 뭐 질문 있으면 요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 있으면 잠시 또 듣고 예, 대의원 허성훈입니다. 그 지난번에 또 제가 이거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지부장 외에 다른 임원들이 간접 선출할 수 있다. 이게 간접 선출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선출할 수 있다기 때문에 간접 선출을 해도 되고 직접 선출해도 되고 이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상충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안 된다는 의견이고 이걸 만약에 상충된다고 바꾸게 될 경우에 이 뒤에 보면 지금 여기에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걸 얘기했었습니다. 동반 출마한 사무국장이 유구시에 직무대행을 운영해서 이제 지정하고 대의원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다. 있는데 그게 또 상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간접 선출이기 때문에 간접 선출 그 조항도 바꿔야 되거든요. 사무국장은 직접 선출로 그냥 규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규정은 그렇게 하고 네. 만약에 유고시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에서 임명을 하고 대의원에 승인을 받는 이게 절차가 안 맞을까요? 근데 사무국장을 간접 선출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그게 상충이 된다고요. 그게 상충이 안 되는 게 저도 사실 이제 그때 3월 17일에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부장 사무국장으로 하지 않고 이제 이 문구 그대로 하면 사실은 사무국장을 간선으로 열어주는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전제하고 이 지부운영 규칙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이터로 동반 출마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구 자체가 상충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직선제, 그러니까 직무대,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그 문구는 왜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부장 사무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나서 유보가 됐을 때는 직선제로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직무대행을 간선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6개월이라는 보궐기간조차 안 되는 상태에서 사무국장 직선제가 안 되는 경우에를 두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규약 규정을 저도 네. 그 중앙팀에다가 규약 규정이 사실 담긴 뜻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풀었을 수는 없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직선제를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사가 출마를 해서 임기를 수행하다가 잔여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반드시 직선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 기간이 안 남았을 때는 직무대행을 선임해서 남은 6개월을 집대부 체계로 사무국장 집대 체계로 그런 그러면 조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이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 6개월 이상 임기가 있으면 사무국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무국장만 직선으로 뽑는다는 게.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이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 의견은 그냥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성훈 대변인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순항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으면 되지만 만약에라도
이제 좀 이렇게 유고가 사태가 되거나 몸이 어디 불편해서 하게 되면 다시 직선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는 그만큼 이제 1000날 이상에서는 그게 좀 취지에 안 맞겠냐라는 의견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집에 어디 갔어? 뛰다니. 예, 이석 팀장입니다. 비승산 회의 때 제가 지수사, 지사 이 문제를 가지고 지부장만 선거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부장님께서 지금 설명했듯이 중앙위원회 운영 규칙상에 뭐 1000명 이하면은 가능하겠지만은 이상이 되는 조직은 안 된다. 그러면 모법에 따라가야죠. 예. 그래서 그때 주장했던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철회를 할 거고요. 좀 아까 우리 허성훈 대의원 현행대로 가자. 우리 지금 지부장님도 출마하실 때 김세중 사무국장이랑 런닝메이트로 그렇게 해서 한 4팀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다시 가시는 걸로 저도 다시 동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그 사무국장에 관한 이야기도 사무국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진짜 선거를 해야 되고 사무 지금 국장은 아니잖아요. 우리 배부장님이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간접적으로 뽑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규칙이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 조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가시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예, 김명박 대표입니다. 딴게 아니고요. 일단 선거차 되니까 일단 예를 들어 런닝메이트 먹을 때는 저 같은 입장에는 요 사무국장을 말이 되는데 지부장이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지부장 따로 말고 사무국장을 사탈 뽑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 불신임 거부는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지. 잠깐만 있습니다. 이게 좀 상충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만약에 지부장하고 같이 출마했다가 근데 한 5개월이나 6개월 하다가 사무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몸이 아프거나 뭐 하기 싫어서 그만둬 엎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합은 직선제로 뽑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대의원 그러니까 지부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한 사람 구해가지고 이제 나 진호야 좀 하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간선에서 차라리 사무국장을 임명해줘야 사무국장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다 한다는 물론 지금 책임을 다 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결제 라인에 지부장, 사무국장 또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 결제 시스템이 올라오는 부장들 부서에 올라오는 그만 올라오지 사무국장은 지금 6으로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부장은 그 사인하고 뭐 도장을 찍고 있는데 이 지부장도 몇몇이 안 찍어보면 꾹꾹 찍었다가는 나중에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체계가 사무국장이 한번 훑어보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부장 올라와서 최종 지부장 하게 돼서 찍는 건데 지금 이 시스템이 깨져 있어요. 사실은 다음에도 만약에 어떤 지부장님이 선출되셔가지고 런닝메이트가 유효가 되면은 또 뽑지 않으면은 사무국장 뽑지 않으면은 또 이 현행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들은 그 내용에 이게 문구를 고쳐야 되는지 안 고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사가 출마를 하되 그 원래 지부장이 이제 유고가 돼버리면 그냥 그 집행부를 다 내놔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사무국장이 유고됐을 때 추천하는 사무국장을 대의원대에서 간선제로 뽑는다. 요거를 문구를 좀 따로 주제입니다. 현행 유지입니다. 그게 현행 유지라고요. 아까 뭐 현행 유지하는 게 근데 바꾸게 되면 사무국장만 직선으로 다시 뽑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게 현행 유지인데 이 문구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저도 문구 좀 정리돼서 다시 예, 이게 원칙적으로 사무국장이 사퇴를 하거나 중도 포기를 하면 직선제로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 경비는 저 본제에서 들어가. 중앙에 경비에 경비는 들어가. 다시 뽑는 거를 간선제, 직선제,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간선제 대연에서 선출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간선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면서요. 경비에서 안 된다. 왜냐면 1000명 넘으면 무조건 직선이기 때문에 네. 간선이라는 것 자체가 1000명 이상에서 그렇게 간선한 게 역사와 규모를 봤을 때 좀 어렵다라는 그러면 거지. 그 교육 자체를 모범 규약으로 가니까 모범 규약 모범 규약으로 가지. 네, 그 말도 좀. 예, 대경 예정입니다. 아까 배신호 사무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선으로 지부장과 사무부장이 비했을 때 사무국장의 경우, 물론 사무국장이 어떤 이유로는 간에 유고시에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이상이 되면은 사무국장은 직성으로 뽑아야 되고 그것이 부담스럽다면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왈가불가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개정안으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집행부가 3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2년을 했습니다. 2년 했는데 딱 3년 되는 해에 들어가자마자 사무국장이 그만뒀어요. 이거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남았는데 원래는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직선제 안 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 규약 규정 위반이냐? 그렇게 안 본다라는 것 중에서 그 지구의 현실을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직선제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피곤합니다. 사람 또 바뀌면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 아까 이정래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4개월 정도 그냥 업무 처리하는 실무자가 처리하고 6개월 남았을 때 직대를 간선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도리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일 때 무조건 직선해야만 규약규정 위반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안한 유도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뒤에 이제 더 이상 저도 사실 여기에 크게 이거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또 중앙에 올리고 또 개정하고 여러 번 반복되는 그 소모적이라서 굳이 이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모범 지부 운영 규칙에 이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 지부 운영 규칙 마지막에 보면 모범 지부 운영 규칙 그대로 개정되면 자동으로 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으로 바꾸는 게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현행 이대로 그냥 유지할까요? 예. 아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부 운영 규칙에 지부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간접 선출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들어가면 사실 저는 문구적으로는 이제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과 지부가 요구하는 것이 상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올린 중앙에 있는 모범 규약 규정은 제가 참조하는 것이고 각 지부마다 사실 이 임원 선출에 대한 지부 운영 규칙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다 그러면 다 오겠느냐? 각 지부마다 다 실정은 다르죠. 다만 중앙의 취지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부장 이 문구를 지부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간접 선출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이제 제출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를 좀 해주세요. 그럼 여기 지금 동의합니다. 시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무국장만 사무를 아니고 이게 이제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은 늘 처음 해갖고 네. 가장 한 문구를 더 넣으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여기에 그 지부장을 제외한 여기에 지부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요 사무국장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멸첨을 해서 그러니까 그 벨첨서가 그게 개정하는 거 못 올라갑니다. 그 벨첨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문구 정리를 좀 해서 주면 독일이 되겠습니까? 그럼 포기를 한 거예요.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럼. 자,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부 운영 규칙 개정안 4번은 만장일치로 사무국장을 삽입해서 하는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건은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지 및 간부가 좀 있는데 요거는 사무국장님 좀 같이. 예. 아마 오늘 좀 가져가셔야 될 게 좀 이것저것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포스터, 중앙에서 내려온 현수막, 한 묶음씩 있고요. 그리고 2차 선점은 앞에는 잠정한 인단협 조인식, 뒤에는 통행권 투쟁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수령하지 않은 현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인물인데요. 조합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배포되지 않는 현장은 좀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 열사정식 계승, 이 검은 색깔 리본이 좀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필요한 개수만큼 옷빈이랑 챙겨서 조합원님께 배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본부에서 노동절 관련 5월 1일 관련 홍보 포스터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현장당 한두 장 고무줄로 이제 좀 튕겨놨습니다. 이것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부 텔레그램방 공식 그 채널방을 새로 좀 만들었습니다. 기존 방 소유자가 이제 전 사무국장이나 그냥 방을 나가 버리는 바람에 관리 권한이 지금 사람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방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텔레그램 방은 탈퇴를 하시고 새로운 텔레그램 방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라고 저희가 좀 공지를 올려놨으니까요. 새로운 텔레그램 채널방 소식방 꼭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사진이 지부 사무실에 한 200장 정도 좀 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하면 들리셔서 좀 보셔가지고 내 동료, 내 팀, 내 아는 사람, 나의 사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사진을 좀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의가 마무리되면 한 30명 가량 설문조사를 좀 지역 본부에서 용역을 이제 맡겨서 우리 단체, 노동단체들 각 노조별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지가 있는데 30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두 분단만 나머지 이쪽은 가셔도 되고 제가 임의로 이쪽만 좀 남아줘 주셔서 한 15분만 할애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의 마무리되면 여기 1분단, 2분단에 계신 대리님 학과님들은 설문조사 지금 드릴까요? 건의사항이 있는데 예. 저기 우리 각 기수 대의원들 있잖아요. 대의원님들하고 조합원 간에 연락처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대의원과 조합원 간에 연락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대의원 자격으로서 제가 선거할 때 투표했던 분들 그 명단은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대의원들은 그러면은 그 조합원들은 어떻게 소통합니까? 이건 팀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방을 또 만들든지. 현장의 조합원들하고 소통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대의원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 개인정보라서 이거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라 가지고 그거는 함부로 줄 수가 없죠. 아니 개인정보라는 건 아는데요. 왜냐하면은 개인정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투표를 했잖아요. 나보고 대의원 하라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경수 대변인,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지지를 잘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그럼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달라하든지, 그 방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무슨 말씀
어떤 내용을 이제 소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지금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그 의견만 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마지막 그 설문조사지 좀 요즘 오른쪽으로 좀 나눠드리십시오. 먼저 나눠드리고 잠깐만 그 마지막에 조합원 사진 지구 사무실에 계시는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 사진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더라고요. 그 오면은 그 밖에 다 걸어놨으니까 내 사진 좀 찾아가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10년, 15년 전에 굉장히 젊으셨던데 그거 사진 꼭 찾아가시고 텔레그램 팀에 팀장님들이 좀 내 팀에 친구들은 좀 텔레그램 좀 가입을 좀 시켜줘요. 책임지고 그거 앞으로 좀 그 확인하는 그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잠깐 이야기할 거 있어요. 예, 김근호 부장님이 잠깐 마이크 좀 달라는데 지금 시간이 4시가 지금 벌써 넘으니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조직부장 김근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현수막 광고에 다 이야기 다 됐는데요. 현수막을 각 현장마다 다 일일이 배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별로 현수막에다가 어느 현장이라고 명기를 해놨거든요. 그 현장에만 현수막이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팀 수만큼만 그 포스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은 나가실 때 꼭 가져가셔야 되고, 만약에 남게 되면 그 현장에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나가실 때 꼭 현수막 감지 말고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안전보건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현장에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연령 그리고 뭐 4대 보험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현장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하기 위한 위원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저 앉아 계시는 팀장님 빨리 와서 저 팀장님 빨리 와. 예,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예, 잠시만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저 보고사항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걸 하나를 좀 빠뜨렸습니다. 11페이지, 회의자료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안건 9번에 가장 밑에 줄 보시면 텔레그램 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널방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고 문자 관련해서 진짜 한 1시간 넘게 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부고 문자가 저희가 한 달에 보통 발생되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1년이면은 문자비만 3,600만 원, 한 4천만 원 쓰는데 이걸 이렇게 계속 가져갈 거냐라는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다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구 텔레그램 방에 초대만 되면 그 부고 문자 100건이건 300건이건 올려도 1원도 나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텔레그램 방에 내가 좀 가입해야 될 동기가 있어야겠다는 측면에서 25년 1월 1일부터는 부고 문자를 안 보내고 텔레그램 방에다 부고 문자를 다 올리면은 비용도 아끼고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조합원님께서는 내가 텔레그램 방에 내가 내 스스로 가입해야만 나의 부고도 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고도 내가 볼 수 있구나 라는 가입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홍보가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간부님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합원님께 텔레그램 방 언젠가는 누군가 부고를 또 봐야 되고 본인도 알려야 되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더라 하면서 좀 홍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맞죠. 그냥 얘기 드릴게요. 이게 25년 1월 1일에는 다른 집행부가 또 문자 전송을 한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7월 1일부터나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또 충분히 꼭 7일 8월 9월 안에 될 수 있도록 여기 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된
보고 안건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자, 오늘 학계 간부 회의를 독일로 큰 박수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셔가지고 파악가 준비됐습니까? 네, 파악가 부르면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대의원분들 회의 참석하실 때 조기 좀 미리 좀 참여해 주시면서 부탁드립니다. 조기.